격투기 경기를 보면 태권도를 활용하는 선수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태권도가 약하다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태권도에는 보신 것처럼 강력한 발차기들이 존재하고 잘 쓰는 선수들도 있는데 도대체 왜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걸까요? 오늘은 태권도가 약하다는 평가를 종종 받는 이유와 이를 보완하고 전투 목적으로 수련하는 태권도인 실전 태권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무술, 우리가 알고 있는 태권도와는 상당히 다르지 않나요? 뒤돌려차기를 저렇게 완벽하게 때리는 걸 보니 마치 요즘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는 싸움 독학의 성태훈 같은 느낌이 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동희 사범은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태권도 지도자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고 국기원 교본 제작, 호신술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사범 연수 프로그램으로 연구원 및 저자로서 참여했으며 전 세계의 태권도 사범들을 지도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실전 태권도장을 열어 후학들을 양성하고 성인 일반부도 같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다시피 이동희 사범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각종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여 우승을 한 경력이 있으며 그는 태권도가 실전성 있는 무술이라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전 태권도는 주먹도 사용하고 레그킥 같은 하단 공격도 가능하고 유술 같은 기본적인 잡기도 연마합니다. 근데 이런 실전 격투 기술들이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 태권도 교본에 나와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개인적으로 참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점수 내기나 스포츠 목적이 아닌 실전 태권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무술 이야기 해보네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 차도로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 종목이 뭘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바로 태권도입니다. 2019년 3월 29일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국기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련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태권도는 상당히 강한 무술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과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진행한 격투기 실험 방송 파이트 사이언스에서는 가장 강한 발차기를 알아내는 실험을 했는데요. 타 무술에 비해 태권도의 발차기가 가장 빠르고 강한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이니까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강하다는 인식이 많은 태권도이지만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점수를 선점하는 경기 방식으로 룰이 바뀌다 보니 자연스레 태권도의 겨루기 모습도 점점 스포츠화 되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재미없다, 무술이 아니다, 실전성이 없다, 약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종목에서 다루는 태권도가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무술 고수로 유명한 전설의 UFC 파이터 앤더슨 실바는 비토 벨포트와의 시합에서 앞차기라는 태권도 기술을 사용하여 한 번에 너크아웃 시킨 적이 있죠. 야, 실바 선수 태권도 5단다운 날카로운 발차기입니다. 당시에 저 앞차기 기술은 실전이랑 조금 동떨어진 기술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 발차기를 맞고 KO가 된 후 중계석에서 저건 무슨 발차기죠? 앞으로 차는 프론트킥인가요? 와! 라는 설명을 할 정도였죠. 하지만 앤더슨 실바의 앞차기 이후 종종 격투기 경기에서 많은 선수들이 사용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격투기 시장은 다시 역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트렌드가 그렇듯 격투기도 돌고 돈다는 것이겠죠. 초창기 UFC의 취지는 각 분야의 고수들이 모여 각자의 스타일대로 싸워 어떤 무술 혹은 격투술이 가장 강한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선수들이 저마다의 실력을 뽐내며 대회는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기술의 다양성은 서서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느덧 무술 기술들은 격투기에서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으로 나뉘기 시작했고 격투기에서 쓸 수 있다고 평가받는 기술들은 대부분 선수들이 이미 아는 기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체 능력도 뛰어나고 기술도 좋은 선수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앤더슨 실바처럼 남들이 안 쓰는 기술을 섞어주며 변칙성을 접목시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하는 실전 태권도는 강하고 변칙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스포츠화가 되기 전 오리지널 태권도가 새로운 태권도 취급을 받고 있으니 사실 태권도 교본에는 다양한 부위를 활용하는 손기술들이 존재하며 레슬링에서 하는 태클과 비슷한 유술 같은 잡기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부 응용하고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태권도가 바로 실전 태권도입니다. 실전 태권도는 스포츠 태권도의 룰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진 전투용 태권도 기술들을 모두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현재 태권도는 스포츠화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는 평을 받곤 했는데, 야, 실전 태권도를 보니 뭔가 가슴 한편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 듭니다. 복싱 같은 경우 손기술이라는 것이 주먹 정도만 쓰지만 실전 태권도에서는 팔굽, 바탕손, 손날, 편손끝, 아금손, 등주먹, 팔목 등의 부위들을 손기술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손기술과 발기술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실전 태권도입니다. 사실 태권도에서 사용하는 발차기들은 대부분 상당히 유용합니다. 허나 태권도의 다양한 발차기를 연습하고 상황에 맞게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르기가 매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돌려차기나 앞차기 그리고 뒤차기 같은 발차기 몇 개는 격투기에서 자주 볼 수 있긴 하죠. 아무튼 정리하자면 태권도의 다양한 발차기를 실전에서 활용하기 위해선 그만한 실력이 갖춰지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발차기 공격은 레슬링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크다운 방어나 그래플링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면 혹시라도 킥을 잘못 사용했다가 경기가 그라운드로 갈 수 있다는 엄청난 부담감도 있죠. 물론 실전 태권도에서 레슬링이나 그래플링을 MMA처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우리에게 친숙한 스포츠 태권도보다는 격투기에 훨씬 더 가깝다는 점을 느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발차기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격투기 자체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화려하고 강력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회전 기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이동희 사범이 회전 기술을 격투기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죠. 이 영상뿐만 아니라 이미 태권도의 회전 기술들은 많은 경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UFC 경기들을 보면 뒤차기, 뒤돌려차기, 돌개차기, 나래차기조차 전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태권도 베이스 UFC 선수 야이르 로드리게즈, 우리나라의 최고의 UFC 선수인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와 붙은 적도 있는 야이르 로드리게즈 선수는 종합격투기에서 태권도를 가장 잘 살린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경기가 잡혔을 당시 모든 사람들은 전설적인 파이터 BJ 펜의 승리를 점쳤지만 신이었던 야이르 선수는 모든 관중들의 예상을 뒤엎고 반박할 수 없는 깔끔한 압승을 거둡니다. 풀 경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야이르 선수의 발차기 운영은 와, 정말 불규칙적인 패턴으로 들어오는 회전 발차기와 빠르고 강한 발차기의 패턴에 속수무책으로 맞고 마는 BJ 펜. 훗날 이 경기에서 이긴 야이르 선수는 랭킹 4위까지 오르며 쾌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슬슬 한국의 태권도에 대한 국뽕이 오르지 않나요? 태권도 베이스가 아닌 선수들도 종종 태권도 기술을 섞어주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UFC 최대 악동 코너 맥그리거 선수도 격투기 경기에서 태권도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태권도 발차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고급 테크닉이기 때문에 태권도가 강하긴 하지만 그 강한 모습을 케이지나 링 안에서 볼 기회가 적은 것도 현실입니다. 격투기나 실전 상황에서 손 없이 발로만 싸우면 당연히 불리하고 몸싸움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하고 레그킥 같은 하단 공격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전에는 주먹 금지 혹은 그래플링 금지 같은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이런 격투의 모든 부분을 연구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훈련하는 것이 바로 실전 태권도입니다. 태권도를 다른 각도로 접근했다고 볼 수 있겠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태권도는 우선 손을 쓰지 못하고 겨루기를 할 시 발만 사용 가능하며 하단차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판정 방식이 포인트 방식이기 때문에 발차기의 파워 또한 상당히 줄어들었죠. 데미지를 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상대방을 잡기 기술로 넘어뜨릴 수도 없으며 넘어뜨린 상대방을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전 태권도는 발차기의 원론과 그 쓰임새를 실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잡기와 유술 기술 또한 실전을 위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전 태권도와 일반적인 태권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태권도의 현재 모습을 보면 경기의 규칙이 그만큼 무술의 기술 활용과 발전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규칙을 떠나 무술 그 자체로 조금 더 본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해당 무술을 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들은 실전 태권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자체가 약한 것이 아니라 스포츠 태권도에서 배우는 기술과 타이밍 그리고 전략은 실전 혹은 격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뿐이죠. 그런 의미로 실전 태권도를 연구하고 계신 이동희 사범님 같은 분들 덕분에 태권도가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제작에 사용된 자료 화면의 사용을 허락해주신 이동희 사범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태권도를 멋있게 계속해서 발전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그럼 격투기에서 태권도 베이스 파이터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